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과 이 트럼프 사이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과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일단 미국 연준은 최고 지상과제가 바로 물가죠. 물가. 어떻게 해서든 오르는 물가 틀어 막아야 하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존재 이유인데, 거의 3년간 금리를 무진장 펌프질을 해서 올려놓은 건 그동안 미국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날개를 단 것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미국 실물 경기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풀렸던 유동성의 확대가 초래한 물가 궤적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최고 5.5%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두 달 전부터 스탠스 전환, 3년간의 이 고금리 피로도를 녹이기 위해서 화기애애하게 지금까지 0.5% 그리고 0.25%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내리면서 통틀어 0.75%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제 다음 달 12월이 막달이 됩니다. 2024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 행보는 아마도 그렇게 거침없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던 스탠스를 잠시 유보하는 스탑, 브레이크를 꽉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그렇게 금리를 단시간 안에 해치우듯이 내리겠다는 점도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싹 안면 몰수하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나름 자신했던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고금리로 눌렀던 그런 시기보다 더욱 병뚜껑 뒤집어 엎어버리는 터진 콜라병처럼 터져나올 물가 상승 압박이 시작이 될 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제롬 파월이 최근에 금리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달간 랠리를 보여왔던 금리 인하 궤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심지어 파월이 물가 때문에 띵 받아버릴 수 있는 물가 폭등 야기하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정말 무차별적으로 스타트하게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다시 두 달간 내렸던 금리 수준을 유턴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이런 경고성 멘트를 제롬 파월이 던지는 것 같죠. 금리나 서두를 거 없다라는 말은 고스란히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입장일 수 있고, 그런데 거의 삿발을 딱 잡고 있는 연준이 그리 쉽게 내놓을 것 같지 않은 아주 빡빡한 금리 분위기. 12월에는 다시 스탠스 전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심지어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까지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상황이 묘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결국엔 트럼프는 관세 장벽 계획했던 그대로 고고싱 할 거고, 일기 집권 시기에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질주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쎄한 분위기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장세는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추세를 보였고요. 결국 파월의 한마디가 전체 증시를 얼어붙게 만든 건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거의 질주해온 증시가 갑자기 이제 시퍼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S&P 500 지수는 6,000선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5,800선으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궤적같이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미국 증시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이 붙은 화라산 그 자체였죠. 이게 이제 조금씩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 더 이상 치고 나갈 수 있는 호재,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밟아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 여들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10월에만 0.4%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경기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밑불이 살아있는 미국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비 자체가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이렇게 소비가 계속해서 강해지면 금리로 이걸 눌러놔야 물가가 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뭐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지표도 2%대 목표치에도 다가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정체 현상. 그러니까 물가가 눈에 띄게 확 꺾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연준이 지난달에 신나게 점도표 궤적을 뭐 아래로 쫙쫙 그래프를 그릴 정도로 금리를 극적으로 내리겠다는 계획도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 점도표, 이게 되게 묘한 겁니다. 아무리 뭐 전면에 내세워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고금리 상황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그림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다고 관세 정책을 내려놓을 트럼프가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는 이전의 고금리 상황 5.5%가 상한선 아니었습니까? 이제 뭐 껑충 뛰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아마도 이 상한선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데드라인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내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뭐 엄청난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까지 미국 얘기한 거지만 미국보다 더 큰 충격발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국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딴 나라 얘기, 딴 동네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거시경제라도 이렇게 소매 판매가 좋아질 정도로 살아있는 밑불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포인트가 정말 악화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 변화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뭐 환율을 봐도 하늘이 뭐 적극적으로 방어에 들어가 있어도 1390원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뭐 엄청나게 방어를 하기 때문인데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 크고요. 그만큼 원화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면 미국 국채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율은 당연히 뭐 폭등할 수밖에 없고, 이건 왼쪽 뺨을 맞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폐기하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려 해도 환율은 다시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오른쪽 뺨을 맞는 건데, 이건 뭐 완전히 뭐 양 싸다고가 위험해질 수 있는 환율 장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장세가 상당히 다른 여타의 이 중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엄청난 금융 환경 변화에 노출이 돼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장세를 봐도 여전히 뭐 2500선 아래에서 헤매고 있기는 하지만 장 초반에 그래도 2% 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동안 너무 저공비행을 한 탓에 여러모로 뭐 이걸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80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대신 1400억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코스피 장세가 그나마 살짝 까치발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선방을 한 이유 때문인데, 지난주 뭐 4만 전자까지 내려가는 뭐 최고점 8만 전자에서 반토막 나는 순환을 당한 뭐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근데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삼성전자가 10조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월요일 주가가 다시 반전을 이루고 있는데, 목표가 8만원 선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먼저 3조 풀고 이후에 7조를 푸는 방법으로 공격적 주가 상승 랠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 매수자들이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일단 저점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10조가량 투입이 되어버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삼성이 올해의 부진 딱 깨끗하게 씻고 다시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궤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양자의 선택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 전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금융시장까지도 이미 거의 지난주는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선 뭐 시중은행 금융권도 뭐 변동금리를 이번 주부터 뭐 살짝 내리는 기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상금리는 요지부동, 대출 한파 속에서 줄줄이 금리 인상 랠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미 뭐 6%를 돌파한 지가 오래죠.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7% 금리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 뭐 기준금리와 거꾸로 가는 주담대 금리는 거의 영구적일 만큼 굳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박자는 정말 기계적으로 착착 들어맞듯이 결국엔 모든 금융시장을 죄어오고 있고 체감적으로 물가 자체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굳이 뭐 지표로 따지는 물가는 의미가 없지 않나. 피부로 와닿는 물가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도 환율이 계속해서 엉덩이를 뿔로 들이받듯이 물가를 들어 올리고 있어서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전반의 분위기 물씬 풍기는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당연한 부동산 시장, 특히 지금 하락세라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평택과 안성, 결국 반도체 호재라는 것을 떠안고 있는 곳들 거의 뭐 줄줄이 나가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여기 거의 10억이 넘는 아파트 값들 다 날아가고 마피까지 뜨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연말 가면서 경기권 아파트들은 상당한 하락세에 직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산단이라는 확장력이 뭐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공장 증설도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고 그렇게 반짝거리던 호재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아파트값 당연히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분위기는 뭐 고스란히 동탄, 용인 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권 아파트를 직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권 아파트들 2주간의 매매가를 보더라도 뭐 의왕 쪽 상당히 심각하죠. 6억 이상 빠지고 있고 수원시도 뭐 강교를 중심으로 4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마찬가지 4억 하락, 시흥시 백오동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하락 시기 때 늘 단골로 나오는 곳인데 대체로 거의 반토막에 가까워지는 3억 이상 하락, 김포 역시도 뭐 슬슬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3억 하락. 이렇게 경기권은 엄청난 하락세 이미 스타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의 대변화와 함께 아파트 시장 다시 고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아주 기묘한 미국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서 집값은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 잘 살피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제롬 파월의 충격 발언이 거의 뭐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트럼프도 뭐 지난주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일론 머스크도 뭐 증시를 들었다 놨다. 테슬라가 뭐 거의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특히 이런 변화의 노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 기승전 한국은 부동산인데 엄청난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